자, 2차 시 두 번째 영상에서 집그림 검사까지 다 실시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나무 그림을 그려볼 차례예요. 나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를 세로로 놓아주시고요. 종이를 세로로 놓은 후에 나무 그림을 그려주세요. 나무 그림을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무를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한 그루만 그려요, 여러 그루를 그려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보통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무를 그리시면 돼요 라고 대답을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보통 나무를 계속 그리시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나무 그림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계속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무 그림 다 그리셨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그림은 사람 그림을 그려볼 차례인데요. 먼저 종이를 세로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사람 그림을 그리라고 안내를 드리면 집이나 나무에서는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는 반응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사람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세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고는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런 반응을 보이면 이 그림은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를 보는 검사가 아니고요.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해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냥 그리실 수 있는 만큼만 그려주시면 돼요 라고 안심시켜 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그림을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람 그림을 그리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새 종이를 하나 꺼내서 세로로 놓아주시고요. 먼저 그렸던 사람 그림에 반대 성별의 사람을 다시 한 장 그려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여자 그림을 이미 그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남자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내가 남자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여자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 그림은 총 2장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사람 그림이 완성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사람 그림은 조금 시간이 생각 외로 많이 드는 편이죠. 자, 이제 총 4장의 그림을 그리셨으면 마지막으로 5번째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이번엔 동적 가족화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종이를 가로로 놓아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뭔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 동적 가족화,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전부 다 쭈루루루룩 서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적 가족화라는 말 자체가 가족들이 뭔가 하고 있는 그 서로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형태로 일렬로 늘어서 있는 가족화는 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족이 다 같이 뭔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족들의 활동을 그리시면 돼요. 해석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우에 가족이 뭔가를 같이 한 적이 없어서 그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라는 반응들을 보일 때도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적다. 내지는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적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는 배경 정보가 되기도 해요. 동적 가족화는 아무래도 앞에 그렸던 그림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시간대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총 4종류의 그림 장수는 전부 5개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지금 바쁘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동영상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림을 전부 다 완성한 후에 뒤에 내용 확인하시는 게 오염되지 않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 뒤에는 이제 그림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 5장의 그림 다 완성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그렸던 집 그림을 꺼내서요. 그 그림에 그리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이를 한 장 더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 같은 곳에 이 질문들의 답을 적으시는 게 더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집 그린 후에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의 집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집 그림을 한번 보시고 누구의 집인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보통 대답을 하실 때 스머프의 가족 아니면 엘사의 가족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가족 구성원을 한 명 한 명 전부 다 나열하는 방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엘사의 가족이라고 하면 엘사, 안나, 올라프, 크리스토퍼 이런 식으로 모두 이름을 나열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야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세 번째,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드리면 간혹 여러분들이 이 그림 되게 못 그렸는데 뭐 분위기까지 있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렸든 못 그렸든지 상관없이요. 그냥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시고요. 느껴지는 분위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집 그림을 보시고 어떤 재질의 도구 또는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질문들도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까지 모두 적어주시면 집 그림 후에 질문이 완성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내담자가 그림에 따라서 특이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을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정도 추렸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집그림
대한 질문까지 완성됩니다. 두 번째 나무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들은 유사해요. 나무 그림을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꺼내 두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그리고 이 나무는 몇 살인가요? 이 나무는 현재 건강합니까? 아니면 건강이 약화되어서 좀 약한 나무입니까? 또는 아예 죽어있는 나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 다음, 이 나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나무는 혼자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숲속에 여러 나무들과 함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어요. 사람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내담자가 그린 그림에 따라서 특이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제가 제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람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그림은 총 2장의 그림을 우리가 그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각각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시면 될 텐데요. 이 사람은 누구이고, 몇 살이고, 현재 기분이 어떻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각각 2장의 답을 써주시면 사람 그림 후의 질문도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리신 5번째 그림, 동적 가족화가 있을 텐데요. 동적 가족화의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반드시 정해진 질문은 없어요. 그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그림 해석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요. 일단 여기까지 그림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이제 해석에 대한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